혹시 그냥 넘겨버렸던 생리불순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번 달은 좀 늦네?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? 한 달에 두 번이나 하네? 아마 많은 분들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질 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시죠.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, 맞아요. 생리불수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 몸 내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알리는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경고음입니다. 이제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경고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. 생리가 불규칙할 때 호르몬제를 써서 억제로 주기를 맞추는 건요. 마치 시들어버린 꽃에 페인트 칠을 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반면에 한의학적인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. 꽃이 스스로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뿌리가 딛고 있는 그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거든요. 바로 이 그림이 그 원리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. 식물이 뿌리, 줄기, 꽃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. 에너지의 근원인 신장, 즉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영양을 공급하는 비장, 줄기를 강화시켜주면 자궁이라는 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한의학적 원리가 현대의학의 시각과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? 우리 몸의 핵심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.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시상하부, 뇌하수체, 난소, 이걸 줄여서 HPO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한의학의 고전적인 진단 체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. 뇌와 난소의 소통을 관장하는 이 시스템을 한의학에서는 각각 우리 몸의 뿌리인 신과 피의 창고인 혈로 설명해 왔거든요. 사용하는 언어만 다를 뿐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호르몬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진단하는 그 시각은 똑같은 거죠.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한 우리 몸의 시스템이 도대체 왜, 또 어떻게 무너지는 걸까요? 마치 탐정처럼 두 가지 핵심 단서를 따라서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죠.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방전된 배터리 상태입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허증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피를 몸 밖으로 밀어낼 힘,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월경련이 아주 적고 색깔도 물을 탄 것처럼 묽어지게 됩니다. 두 번째 단서는 무너진 댐입니다. 우리 몸의 소화기는요, 혈액이 제멋대로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꽉 붙잡아두는 댐 같은 역할을 해요.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댐이 무너진 것처럼 피가 새어나오게 되는 거죠. 혹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부정출혈이 있거나 월경 과다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 댐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. 자, 이제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범인, 바로 우리 몸속의 불, 즉 열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. 이 화라는 건요, 우리 몸의 사이클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돌려버리는데 크게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나요.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에 쌓이는 울화, 억눌린 분노가 간에 맺히는 열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무리해서 몸이 축났을 때 발생하는 피로성 허열, 그러니까 가짜 열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내 몸에 이런 진짜 열이 쌓이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? 월경량이 갑자기 콸콸 쏟아지듯 많아지거나 심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생리를 하기도 합니다. 혈액 색깔은 짙은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띠고 덩어리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요. 몸에 열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원한 곳이나 찬 음료를 찾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분명히 과로해서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생리는 오히려 늦어지는 걸까요? 바로 그게 가짜 열의 함정이자 역설입니다. 극심한 과로로 인해 생긴 허열은 마치 뜨거운 가뭄 같은 거예요. 열이 강하긴 한데 그 열이 혈액순환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의 소중한 피를 바싹 말려버리는 거죠.
그래서 생리주기가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빙산의 비유가 정말 중요합니다.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생리가 잦아 보이는 건데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몸이 너무 약해서 피를 붙잡지 못하고 줄줄 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판단하면 완전히 반대의 처방을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. 만약 우리가 이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떤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볍게 넘겼던 이 생리불순이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자궁 내막 증식증, 그러니까 암의 전 단계로 가는 첫 걸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과정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타나는데요.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배란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리가 지연되고요.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두꺼워진 내막이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가면서 찔끔거리는 출혈이 생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내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아주 심한 과다월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경고 신호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묽은 핑크빛이나 오렌지색을 띠는 분비물입니다. 이건 단순한 출혈이 아니고요. 자궁 안에 쌓인 노폐물과 혈액이 뒤섞여서 나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균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단계는요, 바로 우리 몸 시스템을 대청소하는 겁니다. 몸속에 잔뜩 쌓여있는 노폐물, 한의학에서는 습담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걸 싹 걷어내는 거죠. 노폐물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강력한 청소부터 부드러운 제거까지 맞춤형으로 시스템을 정화합니다. 자,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꺼져가던 핵심 엔진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일입니다. 몸이 건조하고 열이 뜨는 상태라면 기름, 즉 진액을 보충해주고요. 반대로 몸이 차갑고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불꽃, 즉 양기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리불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현대사회의 삶에 의해 균형을 잃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외침입니다. 약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주기를 보면서 잠시 안도하기보다 내 몸의 뿌리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보내온 그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